이번 주 시장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미리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미국부터 가겠습니다. 4월 증시 상승률 33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급락한 것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한 것도 처음 보는 일일 겁니다. 근데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회복 속도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챙겨봐야 될 텐데요. 간밤 또 통화 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있었는지 연준이 듣는다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전반적인 미국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측 그 상황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와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뭐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에 대한 그 재개를 함으로써 좀 지표의 개선 기대감이 미리 좀 많이 반영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라든지 과거의 어떤 뭐 증시를 보는 기준으로 보면 매우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실업률이 90년 전에 뭐 대공황 상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과연 대공황 때와 지금이 기술적이라든지 문화적으로 동일한 입장에서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과거의 잣대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가능성도 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지 증시 상황이 모든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사실 지표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라왔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백신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꾸준하게 지금 제기가 되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증시 고공행진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사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형 악재, 뭐 파생되어 있는 대형 악재도 가능한데 그 과정은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약간 좀 하락폭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 박스권은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가 박스권 상단이다라는 점에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되 그렇지만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박스권에서 상단 터치 그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가는 중립으로 가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준 얘기도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기사들 좀 찾아봤는데 전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구글에서만 잠깐 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현재 그 세계 경제라든지 미국 경제의 심각성만 얘기가 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가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바탕으로 본다면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점은 확실한 것 같고 또한 기존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현재 상황을 좀 충격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가 변하는 정도로 아주 크게 좀 정책이 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적인 악재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있는데 만일 뭐 스탠스가 변화한다고 해도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뭐 채권 매입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 정도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안을 쓰지 않고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증시 상황에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사실 증시 고평가에 대한 자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흐름은 아직은 뭐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박스권 상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스권에 같이 가능성이 있지만 상단에 대한 부담은 좀 챙기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근데 미국 상황이 이렇고 그럼 그에 따른 국내 증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수부터 체크해보죠. 일단 미중 마찰이 가장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요즘에 떠오르는 변수이기도 한데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 근데 일단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또 격화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지난 2년간의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통해서 갈등을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좀 발전될 것으로 일단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현재 상황이 과거 무역 전쟁 때처럼 또 이렇게 치고받고 관세를 막 서로 높이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이라든지 중국 상당히 경제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과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주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역 전쟁이라는 그런 틀이 아닌 좀 더 좀 완화한다고 볼 수도 있는 금융 전쟁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면에서 약간 금융시장에 대한 서로에 대한 견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퇴직연금에서 중국 주식 투자를 금지를 했고요. 또한 이번에 그 상원에서 통과한 상원에서 통과한 외국 기업 책임법은 3년 연속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또는 거래를 중지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를 시켜서 중국 기업들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3년 동안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협상이라든지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 그런 법안이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것도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미국 증시랑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갑작스러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도 이를 좀 반영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양국이 사실 이번에 보시면 기술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협력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디커플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5G에 더욱더 투자 금액을 좀 확대시킨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관련한 개별 종목으로는 수혜나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실 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악재는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악재는 그 악재 위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국내로 넘어와서 하나하나 좀 이슈를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정부가 테마를 계속 던져주는 양상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썩이는데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그린 뉴딜 외치는 건 아니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좀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 이걸 봐도 되는 걸까라는 관점에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만의 그런 정책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뉴딜 정책은 각국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에 대응에 가장 앞섰던 그런 나라들에서 먼저 이런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결국 우리와 같은 그런 수순이 지금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핵심이라 뭐 목적이라도 볼 수 있는데 기후 위기를 막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인데 여기에 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디지털을 좀 더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화를 좀 더 많이 시킨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유발하겠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의 대표 수혜 산업이 뭐 상당히 좀 브로드하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그린 뉴딜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친환경 전기 수소차가 핵심 업종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도 보시면 대표적으로 태양광에서는 OCI, 풍력에서는 동국 SNC,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풍국정정이 주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 모든 전반적인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고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테마성 그런 소식이 사실 지금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너무 남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관련 방호복, 마스크 상당히 많은 그런 테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그린 뉴딜 정책 하나만으로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또 이러한 정책의 수혜가 결국 단기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언급되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 약보가에 따른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추세를 잡고 상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좀 내리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좀 뒷받침됐을 경우에 확실히 좀 추세를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관심을 갖되 너무 적극적인 매매는 할 필요가 없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고 그리고 눌림목으로 접근하되 시장 분위기가 연동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중장기보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회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헬스케어, 소비 등등 해서 많이 거론되는데 조금 축약 좀 해주시죠. 좁혀주시죠. 네, 사실 양회는 지난 몇 년, 수년간의 경험을 보면 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좀 종목들 움직이는데 양회가 끝난 다음은 별로 그렇게 항상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적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평가들은 약간 좀 소문난 잔치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회 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양회뿐만이 아니라 양회로 사실 중국에서는 투자 확대하고 좀 소비 정상화 관점이 상당히 핵심인데 여기에 더해서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까지도 접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투자 확대되면 IT 종목도 상당히 수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항상 접근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약간 좀 좁힌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화장품 및 엔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 내 물류가 사실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과거 1분기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바로 개선된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충분히 개선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한한령 해제 분위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좀 들어가보면 이 한한령 해제뿐만이 아니라 스케줄상 어떤 이벤트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YG 플러스라는 종목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YG 음반이라든지 음원을 유통하는 업종인데 한한령 해제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복귀 그리고 7월 그 네 번째 보이그룹 트레저 데뷔 확정 등이 있어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화장품과 엔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미국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우리 시장도요? 혹시 그렇게 보세요?
사실 뭐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이제 고점이 좀 높아가는 좀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사실 주목해야 될 점은 시장이 지금 뭐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지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9월 15일 이후에 그런 그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연말 갈수록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거면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연말 이전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상당히 많이 팽배해진 것이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에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일 근데 지수 상승률보다도 현재 하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낮다. 지난 과거 한 이 두세 달 동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런 것은 한번 수정을 해볼 만한 그런 좀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